안녕하세요. 김킴 변호사의 김호연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킴 변호사의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날짜가 4월 16일이고요. 지금은 오후 시간인데 오늘 오전 중에 박유천 씨의 집에 대한 수사관 11명을 대동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황하나 씨와 박유천 씨의 마약 투약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박유천 씨가 지난 10일 날 기자회견을 해서 본인의 결백을 호소하면서 본인이 만약에 마약을 했다면 연예인으로서 삶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삶도 포기한 것이다 라고 결백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봤는데 저건 거짓이 아닌 것 같다고 느꼈어, 나는 개인적으로. 뭐 옛날에 문제가 됐던 성폭행 사건, 성추행 사건을 논외로 하더라도 저는 좀 진실되게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우선 황하나 씨의 진술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다음 그 상황을 면밀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경찰이 CCTV를 봤는데 박유천 씨가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과는 다르게 황하나 씨가 일방적으로 박유천 씨를 찾아왔었다. 결별 후에 찾아왔고 내가 달래준 적은 있지만 나는 황하나를 찾아간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배치되게 황하나 씨의 집에 박유천 씨가 방문하는 모습, 그리고 그 당연히 진술 자체도 그때 만나서 마약을 투약했다라는 진술과 이제 일치가 되니까 보통 관련자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진술한 부분과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나오면 법원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는 경우가 다반사죠. 뻔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 범죄 일시 특정은 어느 정도 소명이 됐고 실제 마약을 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자택 압수수색인데, 사람들이 왜 진술을 거짓으로 못하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 일을 겪지 않은 사람은 못하는 진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김 변호사님을 꼬드겨가지고 저희가 대마초를 했다고 쳐요. 근데 같이 했는데 분명히 그 한 날짜와 장소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못하는 진술들이 있는데 아마 그거를 황하나 씨가 구체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영장이 나와서 오늘 가택 이제 압수수색, 그리고는 신체, 왜냐하면 모발이나 이런 부분도 검사를 하니까. 그리고 박유천 씨가 지금 변호인을 선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유천 씨 기획사에서는 앞으로 모든 조사 일정이나 수사에 관한 답변은 변호인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고 한 발짝 약간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박유천 씨가 사실은 인기도 많고 실력도 있는 한탄대로를 걷던 연예인인데 지난 많은 과오들, 무혐의가 낮다고 해도 성폭행 사건이 연루가 됐었고 하는데 이 마약건까지,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황하나 씨 얘기를 좀 하자면 원체 좀 유명했더라고요. 옛날부터. 난 잘 몰랐는데. 저도 잘 몰랐는데. 우유 좋아해요? 우유요? 난 거기 우유는 별로 안 좋아해요. 거기 우유 별로 안 좋아해서. 남사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손녀 문제를 불매운동까지 이루어졌는데 요새 좀 많이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말 중에 제일 핫한 단어가 경찰청장 또는 경찰총장. 경찰청장, 청장. 정준영 씨 그쪽 그 일당들은 경찰총장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는데 황하나 씨가 또 하나 만들었죠. 경찰청장이 우리 아빠 개베프야. 그냥 베프 아니고 개베프야. 그 점에 대해서 입장을 좀 어떻게 됐을까요, 황하나 씨가? 그 황하나 씨가 예전에 어떤 블로거와 2015년경에 서로 명예훼손 가지고 막 이렇게 다퉜던 적이 있거든요. 법정 공방을 벌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이제 이야기인데 우리 아빠 경찰청장이랑 개베프야 라는 이제 그런 발언을 했었다가 지금 또 해명을 하긴 했다고 합니다. 해명을 하는 게 상대방이 먼저 블로거가 뭐 자기가 뭐 부장검사랑 친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 속된 말로 꿀리기 싫어서 글쎄요, 근데 경찰청장이랑 개베프다 이것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때 경찰청장이 뭐 2015년도에 아마 강신명 경찰청장일 텐데, 그렇다고 뭐 저희 김킴 변호사가 그 경찰청장을 찾아가서 정말 황하나 씨 아버지가 개베프가 맞습니다라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를 안 만나줄 거 아니에요. 물어보고 싶은데 이미 현직을 떠나신 분이고, 그리고 황하나 씨가 우리 나이로 이제 30이 막 넘은 나이 같은데 초등학생들 싸울 때 있잖아요. 난 저 어렸을 때 형이 없어가지고 친형들이 많았는데 난 맞고 오면은 때려줄 형이 없는 거야. 친형이 없으니까. 우리 형 싸움 개 잘해. 그런 거 같아 내가 보기. 우리 삼촌 30살이야. 우리 삼촌 30살이야.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 이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방금 김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명예훼손 그 블로거와의 고소전 때문에 황하나 씨가 지인과 한번 남대문 경찰서를 방문을 했대요. 뭐 진술을 하러 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황하나 씨가 또 SNS에 경찰서장실에 가서 자기가 조사를 받았고 사도 대접받았다라고 했어요. 혹시 경찰서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경찰서장실 어디 있는지 본 적 있어요? 저는 경찰서장실 가본 적 있어요. 아, 대단하시다. 왜 가봤냐면 아니 어허. 저는 영양 경찰서의 경찰서장실을 갔던 적이 있어요. 옛날 법무관 하실 때. 법무관 할 때. 그때 왜냐면 그때 관례가 법무관 어쨌거나 국가 소속된 국가 일을 하는 변호사니까 네네. 인사한다고 가서 서로 그냥 티타임. 아. 저는 차를 대접받은 적이 있네요. 네.
김 변호사님의 잘난 척 잘 들어봤고요. 경찰서장실을 일반적으로 누가 들어간다 거의 뭐 그런 일은 없죠. 왜냐하면 경찰서장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민원인, 그것도 고소인을 경찰서장실에서 조사를 하고 차를 대접한다. 시작부터 편파적인 거죠. 그게 그럼요, 사실이라면. 그럼요. 말도 안 되는 거고. 저 뭐지? 최민식 씨 나온 범죄의 전제. 누구 수장이랑 막 남천동 살제. 그 정말 옛날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거예요. 지금 요즘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남대문 경찰서가 해명을 했어요. 경찰서장실에 황하나가 온 적 없다. 그리고 황하나 말로는 경찰서장실에서 조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경찰들이 이제 진술 조서 받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힉스라고 하는데 그게 한글 파일 베이스로 돼 있긴 한데 우리가 일반 컴퓨터에 있는 한글 파일처럼 마음대로 치는 게 아니고 몇 시에 조사를 시작하고 수사관이 누구고 조사받는 사람이 누구가 다 나와 있어요.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기록이 남겨 있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그렇죠. 되는 근데 그런 그 게 킥스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경찰서장 방엔 아예 없다. 그건 맞는 소리예요. 경찰서장이 직접 피해자나 가해자를 조사를 하진 않거든요. 거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상황실에 갔다는 상황실 설명 좀 해주세요. 저도 상황실이라는 곳을 직접 가본 적은 없는데요. 상황실이 뭐 하는 데죠? 상황실이 그 처음에 이제 112 접수하는 데. 접수하는 그러니까 전화 통화하고 접수하고 우리 예.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경찰서가 널찍하게 있어서 그 남대문 경찰서가 관할을 하는 지구대 쪽에 접수되는 콜을 거기서 받거든요. 근데 거기를 데리고 갔다는 거야. 왜 데리고 갔냐? 남대문 경찰서 경무과장 얘기를 해요. 자기가 복도를 지나가는데 전 처음 보는 여자와 그 지인 한 명이 복도 앉아서 울고 있더래. 그래서 그 민원을 달래주기 위해서 진정시키고 경찰서 상황실에 가서 견학을 시켜줬대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남대문 경찰서에서 이게 공식 입장이에요. 공식 입장이에요. 공식 입장이에요? 공식 입장. 이거 제가 오늘 그럼 서장실을 덮으려고 상황실을 꺼낸 거. 상황실을 꺼낸 거예요. 근데 상황실을 가게 되면 저도 가본 적은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가볼 때 수가 없어. 가볼 수가 가본 적이 없죠. 없는 게 아니고 일반인이 출입 통제 구역이죠. 왜냐하면 전화가 다 오기 때문에 개인 정보가 실시간으로 소리가 들려요. 들리고 그럼요. 컴퓨터 화면에 이제 뜨는 거죠. 뭐 언제 어디서 뭐 어떻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다 일일이 쳐야 된단 말이에요. 기록을 해야 돼요. 신고자가 누군지도 나와 있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도 나와 있지. 게다가는 경우에 따라서 위치 정보 같은 것도 이제 전송이 바로바로 되고 할 텐데. 그렇죠. 그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면 위반에. 아니 근데 경찰서에서 이랬다고? 말이 안 되죠. 이게 제가 오늘 뉴스 프로를 하면서 어제 리서치를 한 자료고 실제로 우리 방송에도 여러 방송사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내용이고요. 경찰서 복도에서 민원인이 울고 있으면 그 사람이 가야 될 곳 상황실이 아니라 유치장으로 보내야지. 그 진주장으로 보내야지. 경찰서에서 업무 방해하고 진상을 까고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 근데 아마 무협 만화에 무공이 강한 사람을 때렸을 때 살을 뭐 뼈를 내주고 살을 깎는단가 살을 내주고 뼈를 깎는다 있잖아요. 그런 차원의 얘기 같은 서장실을 내주고 상황실을 그거 그 한다. 경찰서 상황실을 내주고 경찰서장실을 지킨다. 황하나 씨가 그 엄청난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마력이 있나? 모르겠어. 난 이분을 잘 몰라가지고 없고 실제로 저기 본 적이 9시 뉴스 통해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품을 흡입하신 장면만 봐서 잘 모르겠는데 굉장한 그런 사람 마력이 있나 봐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 트레저 헌터 지금 녹화하는데 우리 회사 복도 앞에 누가 울고 있어. 모르는 사람 울고 있어. 근데 다 큰 성인이야. 그러면은 김 변호사님 같으면 저희 녹음실 저희 스튜디오인데요. 여기도 구경하고 가서 이러겠어요. 울지 말고 이거 구경하세요.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끌어내야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그래요. 경무과장님이 왜 그러셨을까? 뭐 아무래도 경찰 자체에 대해서 버닝썬부터 해서 지금 뭐 정준영 단체방, 최종훈 음주운전 무마건에서 경찰이 순환 시대인데 경찰이 내가 보기에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왜 맨날 일을 더 키우는 거야? 이 일선 실무에서 고생하고 있는 경관님들은 이거 볼 때마다 힘 빠질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저희가 저희 킴킴 변호사의 주된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 경찰 99%의 경찰 간부들은 정말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정말 고생하시고 진짜 정의롭고, 민중의 지팡이가 되고 계세요. 근데 경찰 조직의 비대화 어쩔 수 없이 비대한 조직이에요. 경찰은. 근데 치안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비위가 발생하는 것들이 참 일반 국민들 마음을 아프게 해요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이상한 게 있긴 했네. 상황실 가는 그 자체로만 가지고도 이거는 상황실로 인도한 경무과장은 징계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사실이라면 그거 자체만으로 매우 큰 일이에요. 어쨌거나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면 이제 황하나 씨는 확실한 건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우리 아빠가 싸움을 제일 잘한다. 우리 삼촌 서른 하는 살이다. 스타일. 우리 아빠가 돈 제일 많고 그럴 수 있지. 이 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우리 문제가 되는 명예훼손 관련돼서 이렇게 녹취록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자기 지인한테 통화하면서 지금 이 문제가 단순히 그 블로거 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게 그 외할아버지가 남양유업 회장이잖아요. 창업주. 우리 외할아버지랑 우리 부모님한테까지 들어갔어. 이제 이 차원은 단순히 내선의 문제가 아니야. 기대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게 나왔단 말이죠. 했고, 못났다 진짜. 참 안타까운 거는 이거는 우리 사건과 관련은 없지만 남양유업
대한 불매 운동이 있고 저도 안 먹어요. 남양유업 건 터지고 나서는 안 먹는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일반 대리점주님들이야. 그러니까 힘들지. 그분들은 아무 죄가 없거든. 승리 그 라멘 점주님들이랑 마찬가지야. 라멘. 근데 참 그렇다고 남양 대리점주님들 위해서 남양 우유 드셔주세요라고 저희가 공식 입장을 밝히고 말할 수는 없죠. 그건 어쩔 수가 네. 없는 거니까. 참 그런 점까지도 좀 염두에 두시고 어쨌거나 누구한테 지금 전달됐는지 알아. 남양유업 회장님 거기까지 나갔다. 거기까지 나오고 참 이게 좀 되게 말문이 막히는 네, 분이고 마약이 요새 정말 공공연하게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저희가 일선 경찰관 분들을 개인적으로도 알고 많은 분들이 읽고 있는데 마약 하지 맙시다.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에요, 진짜. 차라리 술 담배라도 차라리. 범죄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가 살인죄잖아요. 근데 살인 저지르신 분이나 폭행치사나 뭐 이런 거 살인과 관련된 거 저지르신 분 눈빛보다 마약사 분 눈빛이 더 무서워요. 나 접견 갔을 때 옛날에 법무관 할 때 계속 접견 갈 때 보면은 계속 가니까 접견을. 근데 마약을 하게 되면은 눈빛 자체가 좀 변해요. 그래서 그 자주 보다 보면 사실 의심을 뭐 보면은 쾌할 수밖에 없죠. 쾌할 왜냐 수밖에 한 번 없어요. 하고 끊을 수가 없으니까 마약 성분이 중독이 들어가니까 돼버리니까. 몸이 망가지고 하니까 우리 마약 없는 건전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저희가 뭐 황하나 씨, 박유천 씨 소식은 또 기회가 되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킴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부탁드립니다. Rent a car you can't afford. Put on a song that we both know. Let your hair out in the wind. Put the pedal to the floor.